폭로, 김성원 민주당 간사의 충격적 뇌물수수 사건.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10년간 정계를 뒤흔들 만한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성원을 소환했습니다.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성원 간사는 판사 출신으로 수원의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김성원 의원은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그를 피해자로 소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배지를 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잘하면 영장 청구까지 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팀이 있는 곳입니다. 김성원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두 명의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코스닥 기업의 자회사 소속 대학 교수 강모 씨입니다. 강모 씨는 정부의 지원금 100억 원을 타내기 위해 식약처에 사기를 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10명도 채 안 되는 소규모 기업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개발한 치료제는 효과가 없었고 실험 중 실험 대상들이 모두 죽어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로비스트 양모 씨입니다. 양모 씨는 여성 생활용품을 만드는 사업자로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친분이 깊었습니다. 강모 씨는 양모 씨에게 로비를 부탁하면서 9억 원을 건넸습니다. 이 금액은 현금 3억 원과 전환사채 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양모 씨는 김성원 의원과 절친한 사이로 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로비를 했습니다. 녹취된 자료에 따르면 양모 씨가 김성원 의원에게 로비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김성원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식약처장인 김강립을 통해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당 내부의 권력 구조와 부패의 실체를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김성원 의원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성원 의원이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치료제 임상 실험을 허가해달라고 로비를 했고 2주 만에 그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는 분명 로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실험에서 환자들이 다수 사망하게 되면서 그 치료제가 독약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상실험 허가가 2주 만에 떨어진 것은 명백히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물론 거대한 금액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임상실험 허가 자체가 엄청난 권력입니다. 현재 치료제 업체는 구속되어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도 진행 중입니다. 김성호는 김강립에게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명백합니다. 검찰은 김성원을 소환하여 피해자로 들어오라고 하였고 이미 강모와 양모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식약처장과 김성호를 처벌할 차례입니다. 김성호는 변명으로 김강립에게 문자를 보낸 기억은 있지만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김성호의 절친한 양모가 9억의 로비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가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역시 의문입니다. 검찰은 김성호와 김강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농단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농단의 일환입니다. 마스크 사태부터 치료제 로비까지 민주당 의원들의 부정부패는 끝이 없습니다. 김성호와 김강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은 관련자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은 김성호와 김강립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농단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법사위 간사가 피의자로 소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6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지만 그는 몇몇 간부들과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 검찰로서는 대단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도 이미 착수한 상태다. 9월 중순까지는 남은 임기 동안 외풍을 막아내는 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주요 임무다.
앞으로 남은 것은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법사위원장 정청래의 주도하에 탄핵 검사를 조사하는 법사위의 조사가 남아있다. 이 싸움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 승자가 누구일지 주목된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는 이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탄핵된 검사들이 법사위원회에 나간다면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석할 것입니다. 그때 탄핵된 검사들이 밀릴 수 있을까요? 말싸움에서는 정치인들이 말싸움의 전문가니까 밀릴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된 검사들입니다. 연령별로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8세부터 29세까지의 20대에서는 무려 67%가 무응답했습니다. 이는 젊은 층이 현 정치 지도자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대에서도 53%가 무응답했으며 절반 이상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한 번의 발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과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반대로 김진표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전직 국회의장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더욱이 이 논란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흐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한 후보 측은 같은 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 선전, 인신공격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며 원 후보 측의 문자 메시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만 옳다는 생각으로 한 후보를 비방하고 흑색 선전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원 후보는 당대표 선거운동이 시작된 시점부터 한 후보가 당을 분열시킨다며 공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통해 당원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 쪽방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정치적 문제를 개인적인 메시지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